네, 경기 남양주 병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문무일 후보자께서 오늘 국회 출석에 관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서 총장 후보자로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희망적인 출발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오늘 말씀하신 거 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 검찰개혁의 목표 방향은 이 검찰이 특정 권력의 검찰, 특정 세력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로 변화하는 것이, 또 국민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검사 선서에 보면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그리고 17일, 20일 3회에 걸쳐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문건이 순차적으로 발견됐다고 하면서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건을 사본해서 특검에 제출했고, 그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겠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7월 19일과 7월 21일 대검찰청에 이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한 내용,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한 건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대검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대검의 주요 사건으로 이제 돼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총장에 임명되시면 돌아가서 대검에 접수된 주요 사건 상세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1년여 정도 제가 마침 이 정무비서관실에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께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문건을 발견했다는 발표와 그 발견했다는 장소, 캐비넷, 그리고 발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에 반하고 해당 사무실에 근무했던 그 지금 청와대 내부 사정을 그래도 상당히 안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견한 것은 7월 1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무비서관실, 지금은 정무기획비서관실이죠. 그 장소가 행정요원의 책상 아래 이렇게 나지막한 일종의 서랍이죠. 그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1361건의 문서. 그 자리는 안뭐뭐라는 인턴직 여직원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퇴직하면서 청와대 민정실의 매뉴얼에 따라서 신분증, 출입증, 그 해당 캐비닛이나 책상 서랍의 열쇠 같은 것을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기 전에 선임 위의 행정관이나 선임자가 책상 서랍과 이 문제의 캐비넷에 뭐 기록물로 분류될 서류가 있는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 다 또 확인까지 합니다. 지금 그 관련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청와대를 마지막 근무하고 나갈 때 이 캐비넷, 빈 캐비넷에서 다 비우고 나갔다. 또 그 상급 행정관이 그 캐비넷은 그 직원이 퇴임한 후에 비워 있는 걸 다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정요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근무했던 여직원은 인턴 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와대 행정요원은 6급에서 9급의 정식 공무원 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후에 후임자가 금년 5월 30일경에 행자비서관실에 있는 또 다른 여성 인턴이 그 자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작년 12월 중순에 그 마지막 근무하고 나갔던 안모모 인턴은 내가 나갈 때 분명히 비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금년에 5월 30일경에 들어왔다가 있던 후임 그 인턴 직원은 6월 30일이 인턴 기간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인턴 직원에 불과한 6개월 내지 1년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한 이 캐비넷에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도 아니고 청와대 그 2층에 있는 당시에는 국정기획비서관 내지 그 다음에 정책조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1361건의 문건이 어떻게 전혀 관련도 없는 1층의 정무비서관실 여직원 캐비넷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납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청와대 춘추관에 100여 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3차례에 걸친 이 문건 발견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믿는 언론인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문건의 발견 경위, 입수 경위, 그리고 이 문건을 이렇게 공표했을 때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힌다면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첫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잘 검토해서 치우침이 없도록 정책 중립성을 확보해서 수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 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문무일 후보자께서 오늘 국회 출석에 관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서 총장 후보자로서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희망적인 출발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오늘 말씀하신 거 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 검찰개혁의 목표 방향은 이 검찰이 특정 권력의 검찰, 특정 세력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로 변화하는 것이, 또 국민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검사 선서에 보면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의 봉사에 이렇게 나지막한 일종의 서랍이죠. 그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1361건의 문서. 그 자리는 안모모라는 인턴직 여직원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퇴직하면서 청와대 민정실의 매뉴얼에 따라서 신분증, 출입증, 그 해당 캐비닛이나 책상 서랍의 열쇠 같은 것을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기 전에 선임 위의 행정관이나 선임자가 책상 서랍과 이 문제의 캐비넷에 기록물로 분류될 서류가 있는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 다 또 확인까지 합니다. 지금 그 관련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청와대를 마지막 근무하고 나갈 때 이 빈 캐비넷에서 다 비우고 나갔다. 또 그 상급 행정관이 그 캐비넷은 그 직원이 퇴임한 후에 비어 있는 걸 다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정요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근무했던 여직원은 인턴 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와대 행정요원은 6급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총장에 임명되시면 돌아가서
대검에 접수된 주요 사건 상세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1년여 정도 제가 마침 이 정무비서관실에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께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문건을 발견했다는 발표와 그 발견했다는 장소, 캐비넷, 그리고 발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에 반하고 해당 사무실에 근무했던 그 지금 청와대 내부 사정을 그래도 상당히 안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견한 것은 7월 1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무비서관실, 지금은 정무기획비서관실이죠. 그 장소가. 행정요원의 책상 아래에서 9급의 정식 공무원 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후에 후임자가 금년 5월 30일경에 행자비서관실에 있는 또 다른 여성 인턴이 그 자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작년 12월 중순에 그 마지막 근무하고 나갔던 안모모 인턴은 내가 나갈 때 분명히 비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금년에 5월 30일경에 들어왔다가 있던 후임 그 인턴 직원은 6월 30일이 인턴 기간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인턴 직원에 불과한 6개월 내지 1년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한 이 캐비넷에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도 아니고 청와대 그 2층에 있는 당시에는 국정기획비서관 내지 그 다음에 정책조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1361건의 문건이 어떻게 전혀 관련도 없는 1층의 정무비서관실 여직원 캐비넷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납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청와대에 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그리고 17일, 20일 3회에 걸쳐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문건이 순차적으로 발견됐다고 하면서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건을 사본해서 특검에 제출했고 그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겠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7월 19일과 7월 21일 대검찰청에 이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한 내용,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한 건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대검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대검의 주요 사건으로 이제 돼버렸습니다. 우리 오늘